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중국 갔다가 일요일 날 밤 11시 20분에 여기 광주에 도착해가지고 절에 들어오니까 12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중국에 왜 갔는지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장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정심사 부설 대원장학회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학생들 사진을 보니까 한 10명에서 20명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백두산을 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 정심사 지난 사진들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대원장학회에서 백두산을 한번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지장스님께서 그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백두산 탐방을 한번 했으니까 그것을 이어서 계속하자. 이런 취지에서 19년도에 준비를 했습니다. 정심사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객관적인 학생 선발 기준도 잘 모르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 4박 5일 동안 다른 나라에 갔다 와야 되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학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인원을 선발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가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청 관내에 있는 중학교가 6개가 되는데, 그 6개 학교 중학생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옛날에 교육청, 요즘은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요즘은 이제 또 그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케어를 하고,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학교와 같이 움직이니까 교육청도 참여를 하고, 이게 좀 커지다 보니까 정신사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성장학재단도 같이 하자. 그래서 또 보성장학재단이 참여를 했어요. 일이 이렇게 이제 커지니까, 이거 이제 사전에 학생들 선발하고, 학생들 사전 교육하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어디를 갈 건지 사전 답사하고, 이런 실무 준비하고 하는 거는 그걸 또 우리가 하기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동구청에서 좀 하시오.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동구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판이 커졌어요. 19년도에. 판이 커져가지고 그때 이제 버스 3대가 갔습니다. 그때 버스 3대가 갔는데 코스가 이제 요번에도 똑같은 코스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대련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신의주 맞은편에 있는 중국 국경도시가 단동이에요. 가끔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교류할 때 가끔 나오는 걸. 단동까지 또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또 버스를 타고 단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끊어진 압록강 철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압록강 유람선을 중국 쪽에서 운행을 해요. 그걸 타고 가면 바로 가까이에서 이제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막 빨래도 하고, 자전거 타고 막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요거 이제 압록강 유람선 타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광개토 대왕비하고 광개토 대왕릉, 다음에 장수왕의 능인 장군총,
그리고 그 이제 같은 동네에 환도산성이라고 그 고구려의 그 귀족들 고구려의 산성이죠. 그 도시가 이제 지반이라고 우리 국사 교과서에 보면 이제 국내성이라고 나오는 고구려의 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납니까? 국내성. 예. 그게 어디 있냐 하면 압록강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압록강에서 뭐 차로 많아야 한 10분 정도만 가면 바로 있습니다. 국내성이. 거기에 뭐 강개토왕비, 장군총, 장수왕릉, 환도산성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 다음 셋째 날은 이제 백두산 천지 탐방. 그거는 이제 하루 종일 걸리고 넷째 날은 이제 다시 대련으로 와서 여순에 가면 관동법원이라고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조사받고 재판받고 하던 그 법원이 있어요. 그 법원 바로 옆에 여순감옥이라고. 네, 안중근 의사가 복역하다가 사형을 당한 감옥. 그럼 안중근 의사만 거기서 보역한 게 아니고 일제시대의 그 유명한 사학자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왕족인데 전재산을 다 독립운동하는 데 썼던 이회용 선생 이런 분들이 다 그 여순감옥에서 이제 지내셨던 분들입니다. 거기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코스를 19년도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버스 세대로 갔는데 대략 비용이 뭐 다 합쳐서 한 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이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대가 갔는데, 요번에 똑같은 돈으로 갔는데, 2대밖에 안 되더라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어쨌든, 그게 이제 공식 사업의 명칭이 동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 사업. 이름이 길죠. 백두산 국제인문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4박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백두산 국제인문 탐방이 시작은 우리 정심사에서 지장 스님이 대원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19년도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커져서 동구청,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동구 지역의 6개 중학교, 보성장학재단, 우리 여러 동구 관할의 지역이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구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행사에 종교단체가 들어가는 게 사실은 보면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학부모나 보면은 왜 절에서 그런 거를 하는데 우리 애들을 뭐 하냐 등등등 특정 종교 편향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돈을 다 대니까 학부모들은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양성위원장을 하고 뭐 내가 무슨 모임 같은 데 가서 막 앞에서 애들 앞에서 뭐라고 막 그래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4박 5일 동안 같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정심사에서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애들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만나도 남자애들 같은 경우 화장실 그 안에서도 그냥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 내한테. 굳이 화장실에서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걸 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신사 입장에서는 불교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지만은 이렇게 큰 포교가 없다. 우리 불교가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그런 뭐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사회활동이 부족하다, 뭐 복지나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세계인문 지도자 양성 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정신사가 주도해가지고 동구 지역의 여러 단위들을 우리가 다 주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지역 내에서의 자기 역할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참 좋은 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도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낸 기도비, 뭐 인등비, 뭐 초파일 등값 그런 돈들 모아가지고 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기도비나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신행활동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신사에서 이런 세계인문 지도자 양성사업 이런 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않고도 포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다. 그것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포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이다. 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이제 뭘 보고 뭘 했느냐 하면, 첫째 날은 하루 종일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8시인가까지 차만 탔어요, 그냥. 그리고 그 둘째 날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압록강 유람선을 타고 이제 북한 쪽을 쭉 봤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 이제 수해가 압록강이 크게 났잖아요. 우리가 간 데가 거기입니다. 뭡니까, 김정은이가 보트 타고 막 가다가 나무까지 맞고 뭐 막 그래가지고 거기였어요. 위화도에 이제 건물이 많이 있는데 수해를 입어가지고 다 건물이 뭐 무너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장비 한 수십 대 들어와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정말 개미처럼 엄청 많은데 포크레인 딱 2대 봤어요. 야, 그거 보고 참 가슴이 짠하더만. 같은 동포인데 너무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쪽에서 지금 수해 뒤로 아주 예민하대요. 그쵸, 뭐 사진 찍는 척 하거나 뭐 손가락질로 가리키거나 하면은 어디서 보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가 다 이야기가 들어온대요. 여기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이지만 어른들도 한번 압록강 그쪽은 가서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광개토항비를 갔는데, 우리가 사실은 광개토항비는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아주 대표적인 희생이 되고 있는 곳이 이제 광개토항비인데,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현수막도 펼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말로 떠들어도 안 되고, 사진도 찍어도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그냥 보고만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말로 하면 저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은 또 뭐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뭐 훌륭한 뭐 임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할까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제가 19년도에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 심하게 하겠냐 해가지고 광개토항비
앞에서 애들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하려고 한 두 마디 정도 했는데 바로 그냥 공안에 와가지고 그때 좀 그래서 좀 실례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찍소리 못했어요. 그렇게 사실은 광개토 대왕 비석이 고구려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 하는 게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장군총이 있는데 장군총은 이제 광개토 대왕 아들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의 무덤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답니다. 피라미드 같이 생겼어요. 큰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큰 돌을 쌓아서 만들어져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보존 상태도 좋아요. 고구려 시대 아주 옛날에 만든 그 무덤인데도 아주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낀 것은 중국이 이 동북 삼성 이쪽에서 동국 공정을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특히 이제 이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바꾸는 일을 상당히 아주 신경을 써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쪽의 논리는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 고구려는 조선족의 과거의 한 역사의 일부니까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개토 대왕도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백두산도 같아요. 백두산도 우리가 우리나라 쪽에서 못 올라가고 중국으로 해서 우리는 올라가거든요. 백두산은 동서남북 네 군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남쪽하고 동쪽이 북한 쪽이고 북쪽하고 서쪽이 중국 쪽이에요. 그 이제 북파, 서파, 동파, 남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남쪽을 또 북한이 중국한테 빌려줬어요. 뭐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이 남파도 중국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남파인가 동파인가 했지. 하나만 빼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중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돼. 그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서 보면 가운데 보다 보면 중간에 무슨 이런 비석 같은 게 하나 표지석 같은 게 있어요. 그 표지석 자리가 이쪽은 중국, 이쪽은 북한이에요. 중간에 무슨 국경 그런 게 뭐 철저한 그런 게 없어요.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표지석 넘어가면 북한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뭐 물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북한 사람이 보고 나오겠지만 한번 살짝 갔다 오는 건 상관없어요. 저도 그래서 북한 갔다 왔죠. 한번 살짝 왔다 갔다. 그만큼 이제 올라가서 보면 그냥 어디가 중국이고 어디가 북한인지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지를 가려면은 중국으로 해서 이제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냥 해야 겨우 이제 우리가 천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광주에서 백두산역까지 KTX 딱 만들면 4시간이면 가요. 바로 그냥 직통으로. 서울까지 2시간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4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순수하게 걸린 시간만 하루하고 반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계속 중국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 여권 보여줘야 되고, 여권 뭐 이렇게 다 삑 소리 나는데 그것도 다 중국 그 시스템에 등록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은 지금 중국 그 국가 전산망에 다 등록돼 있어. 우리가 우리 민족의 뿌리인 백두산을 보러 가는데
중국 땅으로서 가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른들도 느끼지만 애들도 그런 걸 느끼죠. 특히 천지에 올라가서 보면 바로 옆이 북한이니까 올라갈 때는 모르지만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아주 맑게 갠 천지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백두산은 그런 말이 있어요. 100번 올라가면 2번 천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백두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번에 간 학생들은 한 번에 그냥 천지를 그야말로 맑게 갠 하늘하고 파란 천지를 한 번에 탁 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백두산도 가지 천지도 보지 나라를 구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해외여행 갈 때 뭐 백두산이나 뭐 광개토 대왕비 그런 데 가는 사람 별로 없단 말입니다. 다음 일본이나 뭐 태국 이런 데는 가도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날은 이제 안중근 의사 그 관동법원하고 여성감옥을 갔는데,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아주 그 항일 독립의 그 의로운 지사, 영웅으로 아주 존경을 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 추모하는 추모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따로 있고, 그게 또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줍니다. 관동법원 자체가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별로 없어요. 주로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 유품이 주로 있기 때문에 가이드가 한국말로 다 설명해주고, 마지막에는 19년도에는 그 기념품 가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생겼더라고. 안중근 의사 그의 글씨 있잖아요. 그거 사가라고 그냥 애들 붙잡아 놓고 그거 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가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 그때 당시 안중근 의사를 그 감시했던 그 간수도 안중근 의사의 이제 선비로서 지사로서의 그 인격과 뭐 인간성 그릇에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뭐 존경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존경하고 중국 사람도 존경하고 심지어는 적이었던 일본 사람들도 존경했다. 거기 이제 가면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그 재판정이 그걸 보여줘요. 여기에 안중근 의사가 뭐 앉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왜 저격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이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했고, 더 크게는 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를 했다 하면서 당신의 동양 평화의 그림 그 구상을 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면 지금 이렇게 유럽의 그 EU 있잖아요. 유럽 공동체 하고 비슷해요. 보면.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좀 중립화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화폐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1910년이었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인 게 1910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막 해가지고 요
동아시아가 전쟁의 경랑 속에 휘말려 있던 때예요. 그 전쟁의 죽음이 이제 일본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독일, 요런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막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안중근 의사는 나는 단지 대한의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거사를 내가 치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이제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의 지도자, 글로벌 리더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을 쌓고 세계를 향해 눈을 좀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 리더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 추상적인데, 안중근 의사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야말로 20세기의 글로벌 리더였구나. 그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을 안중근 의사는 다 갖추고 있었구나. 그 전쟁의 시기에 적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인격과 그런 인간성, 그런 품격,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20세기의 글로벌 리더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21세기는 민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 평화가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런 걸 보면서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그런 걸 좀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소양을 많이 기르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을 이 사회를 향해서 포교를 하는 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찰이 불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불교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사회의 한 영역, 이 사회의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종교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직접적인 포교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단체로서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단체가, 우리 불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야 이렇게 초하루라고 절에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스님 법문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종교가 이 사회를 걱정을 했대요. 불교가 중생들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를 걱정해야 돼. 맨날 종교 때문에 지금 뭡니까 중동도 그렇고 다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어느 종교 할 것 없이 덩치가 커지면 부패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권력의 문제가 생기고, 그래 요즘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지 않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서 종교의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종교적인 영역이 이 사회를 위한 활동,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식지에 보면 이달의 소식에 나옵니다만은 정심사에서
동구청에 이제 2천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냥 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동구청에서, 뭐, 동구청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지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사업들을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돈을 써달라 하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종부세라고 해가지고 종합부동산 세제 이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거를 없애는 바람에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다고 그럽니다. 경북 어딘가 그쪽은 그렇대요. 우리 동구청만 해도 내년 세수가 280억이 지금 마이너스래요. 이거는 동구청은 뭐 10만 조금 넘는데 280억이 마이너스면 광주시 전체를 보면 아마 몇천억이 지금 세수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 피해는 누구한테 다 오느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다 옵니다. 우리가 내도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신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써달라 해가지고 또 이번에 2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심사는 이제 앞으로도 사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다 신도님들 돈으로 뭐 그렇게 한 거니까 신도님들한테 요런데 요렇게 돈을 썼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